정부가 투자 금액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P2P 열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투자자들이 10%대 고수익이 가능한 부동산 P2P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는 투자가 초 단위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업체가 내놓은 오피스텔 상품은 10억 원을 모집하는데 불과 29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동산 P2P는 투자 기간이 비교적 짧고 또 신용투자와 달리 직접 투자한 실물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는 분석입니다. 누적 대출액이 하루 만에 10억 원이나 줄어드는 등 P2P 업체의 공시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한 업체가 이벤트 상품을 누적 대출액에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또 업체들마다 수익률 계산 방식도 각기 다르게 선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무줄 공시를 예방하기 위해선 투명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협회 회원사를 제외한 비회원사들에게도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내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에게 혁신성만큼이나 중요한 건 바로 이 상품의 경쟁력입니다. 영업 점포 비용을 절감한 만큼 예금 이자는 높이고 또 대출 금리는 낮추겠다는 건데요. 여기다 그동안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들었던 신용등급 6, 7등급의 고객들도 K뱅크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조현 기자입니다. K뱅크 금융상품의 무기는 금리입니다.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예금 금리는 받는 형태를 고객이 직접 정해 이자를 훨씬 더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가장 주력하는 상품은 직장인 신용대출과 중금리 대출. 직장인 신용대출의 경우 최저 연 2.73%로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은 최저 금리가 3.61에서 4.75%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에 가깝습니다. 실제 기자가 직접 대출 상담을 받아본 결과 시중은행에서 제시한 금리는 5.27%, 우대 금리를 적용해도 4.27%에 불과했지만 K뱅크에서는 2% 후반을 제시했습니다. 월 부담 금액의 경우 시중은행은 4만 4천 원 정도가 들었지만 K뱅크는 2만 6천 원 선이었습니다. 중금리 대출은 문턱 자체가 낮아집니다. 시중은행에서는 사실상 신용등급 5등급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지지만 K뱅크는 6등급 또 7등급 고객도 주 대상으로 삼았고 금리 역시 한 자릿수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점이 없다 보니까 비용 구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절감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고객 혜택으로 돌려드리겠다는 것. 시중은행보다 조금이라도 10bp라도 더 낮은 금리를 지향하고 있다고 봐주십니다. 자유입출금 통장은 정기예금 수준의 금리를 받을 수 있고 K뱅크의 제휴사를 이용하는 고객은 정기예금 역시 최고 연 2%로 금리가 올라갑니다. 또 사용자가 현금 대신 제휴사인 음악 사이트의 디지털 이자로 받겠다고 하면 이자를 2배 더 올려줘 젊은 층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K뱅크는 올 하반기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하고 방카슈랑스 역시 늦어도 내년 초에는 서비스를 시작해 상품 라인업도 다양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지금까지 P2P 금융 주요 뉴스였습니다.